2026년 2월 28일 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1년 전 스스로를 평화의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수도 테헤란에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역사상 전례 없는 테헤란 직접 폭격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원유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을 맞은 건 이란인데 비명을 지른 건 중국이었습니다. 폭격 직후 전쟁 위험 보험료가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초대형 유조선 하루 용선료는 사상 최고치인 42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94% 오른 수치입니다. 그런데 세계 이목이 집중된 그 순간 중국 외교부는 무려 14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4시간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전 세계가 속보를 쏟아내는 동안 반나절 넘게 침묵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폭탄을 떨어뜨린 진짜 표적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밝혀지는 순간 지금 여러분의 난방비와 장바구니 물가가 왜 오르고 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당신이 노후 자산을 지키려 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그날 밤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작전을 감행하기 전에 미군 지도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벤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가 경고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엇 계열 요격 미사일의 재보급 한계, 탄약 고갈 문제, 동맹국의 기지 사용 거부 가능성까지 군 지도부는 이 작전이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직접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즉각 들끓었습니다. 무모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외교적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조차 이란이 단기적으로 미 본토에 임박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 시점에 이 결정을 내렸을까요? 표면적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오만의 중재로 이어진 이란 핵협상이 결국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집중 로비가 트럼프의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국민들에게 직접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끝내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 뒤에 숨겨진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이유가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2026년 2월 중순 폭격이 있기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IPEA, 즉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해온 관세 조치를 제한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써온 관세 카드를 법원이 손에서 빼앗은 겁니다. 타이밍을 보십시오.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진핑과의 협상 테이블을 코앞에 두고 트럼프는 가장 강한 무기를 잃었습니다. 시진핑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트럼프를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자의 처지로 베이징에 들어가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직후 폭격이 결정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이 시대에 중국이 가장 불리한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동맹, 기축통화,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군사력도 경제 규모도 아닙니다. 에너지입니다. 이 힌트가 이번 폭격의 진짜 의미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실상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이 수입한 원유는 하루 평균 1155만 배럴이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12월에는 1318만 배럴까지 치솟았습니다. 1318만 배럴입니다. 이것이 하루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재고입니다. 2025년 말 중국의 육상 원유 재고는 12억 600만 배럴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재고 증가 속도는 전년 대비 5배를 넘겼습니다. 5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중국은 안보 불안을 느낄 때마다 원유를 더 많이 사들입니다. 비축량이 늘어날수록
의존도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사재기가 오히려 취약성을 키우는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유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란입니다. 2025년 기준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하루 평균 138만 배럴 수입했습니다. 중국 전체 해상 원유 수입의 13.4%입니다. 그리고 이란 전체 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중국이 단독으로 사들입니다. 이란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도 이란에 깊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이란산 원유에 의존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입니다. 이란은 국제 제재 때문에 할인을 감수하면서 팔아야 합니다.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8달러에서 12달러가 쌉니다. 하루 138만 배럴에 배럴당 10달러만 절약해도 연간 절감액이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습니다. 7조 원입니다.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중국 제조업 전체의 원가 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둘째는 달러입니다. 이란과의 거래는 위안화로 결제됩니다. 미국 금융망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습니다. 미국이 금융 제재를 걸어도 직접 타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이 2021년 3월에 체결된 중이란 25개년 포괄협력 협정입니다. 에너지, 항만, 도로, 철도, 통신 인프라까지 망라한 협정입니다. 논의된 투자 규모만 3천억에서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30조에서 570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협정에는 이란산 원유 말고도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CM-30이라는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마하 2 이상의 속도에 사거리 약 290km짜리 무기체계가 이란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눈치를 채셨습니까?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 해군은 걸프 지역에서의 작전 계획 전체를 뒤집어야 합니다. 중국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위협 변수로 상정하지 않은 작전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중동과 인도 태평양 해양 안보 전체가 흔들립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중국 이란 무기 거래를 중장기 위험 요인으로 공식 문서에 반복해서 명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직전에 이란, 중국, 러시아 3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만만, 북인도양 일대까지 연합 해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사적 연대를 과시하는 공개 퍼포먼스였습니다. 미국은 이 구도를 중동과 인도태평양 전구를 하나로 연결하는 위협으로 읽었습니다. 이란이 살아있는 한 중동은 미국의 전략 자원을 계속 분산시키는 구조적 부담입니다. 반대로 이란이 전력 방정식에서 제거되면 중국은 대만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완충 지점을 잃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계산이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이 좁은 목의 가장 좁은 구간 폭이 33km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입니다. 대형 선박이 실제로 다닐 수 있는 항로는 더 좁아서 왕복 6km짜리 레인 2개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원유 소비의 약 20%가 매일 통과합니다. 중국 원유 공급의 절반이 중동에서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 나라들의 원유가 모두 같은 해협을 씁니다. 이란산까지 합치면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절반이 넘는 양이 이 해협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호르무즈는 실제로 막힐 필요도 없습니다. 봉쇄 가능성만으로 보험료, 운임, 위험 프리미엄이 동시에 치솟습니다. 그 비용이 플라스틱, 합성섬유, 화학재, 해운, 포장 전반으로 퍼져 중국 제조업의 한계 비용 전체를 끌어올립니다. 호르무즈는 중국의 대외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물가와 수출 경쟁력을 직접 파격하는 대내적 변수입니다. 오퍼레이션 에피퓨리 직후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통항 금지를 경고하고 유조선 3척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주요 해운사들이 통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쟁 위험 보험료가 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총 한 발 없이 보험 취소만으로 사실상의 봉쇄 효과가 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러시아 파이프라인입니다. 중러 파이프라인 용량은
하루 약 70만 배럴입니다. 중국이 하루에 수입하는 원유가 1100만 배럴이 넘으니 파이프라인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건 약 6%입니다. 6%입니다. 파이프라인은 굵기가 정해져 있고 늘리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전략 비축유는 있습니다. 전략 비축기와 상업 재고를 합산하면 약 75일에서 110일 분량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비축유는 충격을 버티는 완충제이지 구조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방출만 하고 채우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이 납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 편을 공개적으로 대면 미국의 2차 제재가 중국 금융기관을 직접 겨냥합니다. 반대로 이란을 압박하면 25개년 협정 신뢰가 무너지고 이란이 등을 돌립니다. 이란처럼 위안화로 대량 결제가 가능한 원유 공급원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낭떠러지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중국이 그토록 공들여 구축해온 크링크 동맹, 즉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연합이 정작 이란이 불타는 순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이 붕괴했습니다. 크링크 동맹의 파트너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구두 비난에 그쳤습니다. 불과 한 달 뒤 이란이 폭격당했습니다. 역시 크링크의 핵심 구성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구두 규탄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크링크 파트너 둘이 연속으로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13.4%와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 약 4%를 동시에 위협받는 이중 에너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폭격 직후 중국 외교부는 14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14시간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속보를 쏟아내고 각국 정부가 성명을 내는 동안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반나절 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시간 뒤 나온 성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적대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호르무즈는 핵심 국제 무역 항로라고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침묵의 외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오퍼레이션 에피퓨리의 진짜 표적은 이란이 아니었습니다. 관세 카드를 법원에서 빼앗기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가 선택한 것은 중국의 에너지 생명선을 흔드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링크 동맹이 기회주의적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중국의 에너지 조달 비용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 제조업의 원가가 오릅니다. 원가가 오르면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중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면 전 세계 공급망 비용이 함께 오릅니다. 한국은 그 공급망 안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에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압박이 전해집니다. 납품 단가 협상이 어려워지고 주문량이 줄어드는 신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전해집니다. 한국은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호르무즈 위기 프리미엄은 국내 에너지 비용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난방비, 전기요금, 교통비, 생필품 물가 전체로 번집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운임이 오르고 원유 가격에 위험 프리미엄이 붙는 이 구조가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국 가게에 전달됩니다. 한국도 일본도 에너지 비용 상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 동맹이라 에너지 공조 체제에 들어갈 수 있지만 비용 상승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4세 박 씨 이야기입니다. 25년을 제조업 회사에 다니며 모은 퇴직금과 개인 연금을 합쳐 노후자금 2억 8천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기예금과 채권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굴려왔습니다. 원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방비 항목이 2달 전보다 22% 올라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참기름 한 병, 밀가루 한 봉지, 두부 한 모, 하나씩 다 올랐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너지 지정학이 노후 가계에 전달되는 실제 경로입니다.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면 보험료가 오르고 운임이 오르고 수개월 뒤 난방비가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가 오릅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 물가 상승은 자산 가치의 실질적 하락을 의미합니다. 원금이 그대로여도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 이것이 진짜 위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관련 자산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원유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에너지 관련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자재 관련 ETF 형태로 전체 자산의 일부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ETF는 원유 가격 상승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실질 가치 하락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원자재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이내로 소량 배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직접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의 원자재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달러 자산 비중을 점검하십시오. 지정학 위기가 고조될 때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이 패턴은 더 뚜렷해집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채권 형태로 자산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면 원화 자산만 가진 경우보다 위기 국면에서 방어력이 높아집니다. 현재 환율 수준과 본인의 소비 패턴을 함께 고려해 비중을 정하십시오. 달러 자산이 전혀 없다면 지금 이 시점에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셋째, 고정비용 점검을 지금 당장 하십시오. 에너지 가격 상승 국면이 지속된다면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은 계속 커집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구형 가전을 교체하거나 단열 보강을 통해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어떤 투자보다 확실한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짜리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연간 60만 원의 실질 수익과 같습니다. 원금 2억 원을 운용해서 60만 원을 버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투자보다 지출 점검이 더 확실한 수익입니다. 지금 당장 고지서 한 장씩 꺼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트럼프의 이란 폭격은 이란 핵만을 겨냥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관세 카드를 법원에서 빼앗긴 직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에너지 생명성과 전략적 신뢰 두 가지를 동시에 흔드는 복합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 하루 138만 배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선이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크랭크 동맹은 이란이 불타는 순간 침묵을 택했고 25개년 파트너십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중국 산둥성 정유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국의 난방비와 마트 물가로 전달됩니다. 운동이 멀게 느껴지셨다면 이제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정학은 군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금융, 통화, 외교가 한 덩어리로 연결된 복합 시스템입니다. 중동에서 보험이 취소되면 우리 난방비가 오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산과 이 사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자산 비중 점검, 달러 자산 확인, 고정 비용 점검 이 세 가지를 오늘 확인하십시오. 선택은 지금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